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82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안도 다다오의 로쿠 집합주택 1과 스미요시 주택입니다. 이제부터 안도 다다오 건축을 다룰 것인데, 안도가 건축 작품을 많이 만들어 놓기도 했고, 저 역시 안도의 건축 작품들 사진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한 20편 가까이 앞으로 안도의 것만 다룰 것입니다. 로쿠 집합주택 1은 안도의 초기 작품 경향에서 보통 두 번째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답사를 가긴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서 찍은 사진 밖에는 없습니다. 스미요시 주택은 처음 일본 건축계와 해외 건축계에 안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초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 일본 답사 갔을 때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다는 정보를 구글 지도에서 봐서 그냥 여기는 스킵했습니다. 대신 효고 미술관에 있는 안도 건축 전시장에서 이렇게 실제 노출 콘크리트로 만든 것 같은 스미요시 주택 모델을 보았습니다. 이걸로 좀 대신할까 하는데 치사한 일일까요?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인생 역전은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안도가 제대로 건축 교육을 못 받은 것은 워낙 유명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겠지요. 다만 안도의 건축이 오사카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여기 안도의 학창시절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안도인 것 같네요. 대충 맞겠지요. 안도가 젊은 시절 권투 선수였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지요. 권투 선수로서 태국에서 활동했던 것이 해외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없애주었나 봅니다. 그 경험으로 건축가의 꿈을 품고서 배로 또 기차로 수개월간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안도는 태어나자마자 외가로 입양이 되어 외할머니 손에서 유년기 시절을 보냅니다. 그 외할머니의 오사카 이집이 안도의 건축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그런데 이 집 은근히 스미요시 주택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또 하나 안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안도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도와 다른 성인 키타야마이지요. 사실 안도는 외가의 성을 따랐답니다. 키타야마 다카오는 쌍둥이 형인 안도와는 다르게 나름 엘리트 코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안도가 권투를 시작한 것도 타카오가 권투를 먼저 배운 것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오는 도시계획가로서 안도가 활동을 시작할 때 오사카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정말 일란성 쌍둥이인가봐요. 닮았죠? 또 한 명의 안도 동생도 건축 관련 일을 합니다. 바로 기타야마 다카시로입니다. 기타야마 다카시로는 오사카 공업대학 단기대학부를 1968년에 졸업했다고 하는데, 졸업 이후 한동안 안도의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형이랑 같이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도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건축사 자격증이 한동안 없었을 텐데, 어쩌면 동생의 건축사 자격증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곤니치와 센타는 다카시로가 설계와 감리를 한 것인데, 그도 건축가로서 일본 내에서는 꽤나 유명한 건축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혀가 길었네요. 자, 로쿠 집합주택 1을 보러 갑니다. 구글 지도에서 로쿠 집합주택 1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성지도를 한번 바꿔볼까요?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로쿠 집합주택 2입니다. 구글 스트리트로 뷰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로꼬 집합주택 1이고 저쪽에 있는 것이 로꼬 집합 2입니다. 로꼬 집합주택 1은 그 이전 소규모 주택 위주로 건축 디자인을 해오던 안도가 거의 처음으로 좀 더 규모가 큰 주택을 선보인 곳입니다. 사실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독학한 안도가 초기에 소규모 주택 건축 설계를 수주한 것도, 이 로꼬 집합주택 1을 수주한 것도 쌍둥이 동생인 다카오의 역할에 있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로꼬 집합주택 1은 안도가 그 이전 소규모 주택을 디자인했을 때와는 다르게 전면 대형 유리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꼬 집합주택 1을 디자인했던 1980년대는 일본 버블 경제가 최절정으로 치고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일본 경제가 지금의 중국처럼 곧 미국을 따라 넘길 것이라는 희망에 일본 전 국토에 대규모 부동산 붐이 일어났던 때이기도 하고요. 로꼬 집합주택 1은 테라스 하우스 타입의 집합주택입니다. 아래층 세대의 윗부분을 위의 세대가 테라스처럼 쓸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을 테라스 하우스라고 하죠. 이 시기에 안도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부동산 붐을 타면서 오사카 지역을 넘어서 일본 전국에 여러 대규모 건축 설계를 수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좋은 타이밍에 안도가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도는 그 이후 집합주택보다는 종교 건축이나 미술관 또는 박물관 설계에 주력을 합니다. 로꼬 집합주택 1 내부를 들어가 보지 못했기에 여기저기서 내부 사진을 찾아 모아 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낫겠죠? 이 부분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내부 세대 입구인 줄 알았는데 찬찬히 살펴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세대 내의 발코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둡네요. 여기는 다른 쪽 발코니와 내부입니다. 생각보다는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집 청소 조금만 안 하면 금방 더러워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로꼬 집합주택 1의 사진은 찾기가 힘드네요. 로꼬 집합주택 1 바로 옆에 로꼬 집합주택 2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게 로꼬 집합 2인지는 지금 컨텐츠를 만들면서 알았습니다. 제 길 좀 더 조사하고 갈걸. 로꼬 집합주택 2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앞의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기 앞도로는 너무 좁고 로꼬 집합주택 2가 도로에 너무 붙어 있어서 이 사진도 찍기 힘들었습니다. 로꼬 집합주택 1이나 2나 내부는 당연히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적어도 각 세대를 연결하는 외부 계단을 올라가서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조차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버렸네요, 제 길. 그런데 로꼬 집합 2의 외부 계단은 정말 올라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 집합주택 2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부 엘리베이터는 있겠죠? 안 그러면 이 집합주택에서 사는 것은 정말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도 로꼬 집합주택 1보다는 로꼬 집합주택 2 내부 사진은 조금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요. 여기는 로꼬 집합 2의 외부 공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로꼬 집합주택 2는 내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같던데요. 정말 안도다운 공간 구성이 여기서 보이네요. 이곳은 로꼬 집합주택 2의 외부 계단을 본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로꼬 집합주택 1인 줄 알았습니다. 로꼬 집합주택 1 10년 후에 지어졌는데 너무 똑같이 지은 거 아닌가요? 안도? 여기에서는 고베시가 훤히 내려다 보이네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고베시도 볼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1995년에 고베 대지진으로 이쪽 지역이 큰 피해가 있었다는데
로코 집합주택은 큰 피해가 없었나 봅니다. 다행이네요. 도리어 로코 집합주택이 있는 언덕 쪽이 더 풍경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위치도 안도가 디자인한 다른 로코 집합주택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마 저 위쪽에 있는 것도 안도가 한 것은 아니겠죠? 로코 집합주택 2 발코니에는 이렇게 옥상 정원도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지어진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가보면 꽤 높은 경제력이 있는 이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 방금 지은 건물처럼 유지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건 로코 집합주택 1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코 집합주택 시리즈는 3과 4도 있는 것 같던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죠? 이제 스미요시 주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미요시 주택을 찾아가 볼까요? 저번 답사를 갔을 때 일단은 저장을 해놨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근처를 대충 잡아 놓고요. 한번 주변을 볼까요? 예, 저기 보이시죠? 구글 스트리트 뷰로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반대쪽으로 돌았네요. 예, 저기 보입니다. 정말 구석에 작게 들어가 있죠. 효고미술관의 안도건축 전시장에서 우연하게 보게 되었지만 스미요시 주택을 직접 답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거대한 모델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스미요시 주택의 외관은 정말 단순 그 자체이지요. 모델은 이렇게 측면이 오픈되어 있었지만 실제 스미요시 주택은 바로 측면에 다른 주택이 딱 붙어 있어서 실제로 높은 벽에 있어 옆에 집에서 이 중정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스미요시 주택 디자인의 핵심은 바로 이 중간에 오픈된 중정 공간이죠. 그리고 이 중정 공간을 가로지는 브릿지도요. 그런데 무지 좁아 보이기는 합니다. 직접 가보지 못해 몹시 아쉬워서 또 몇 장의 사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스미요시 주택이 안도의 외할머니 집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외할머니 집도 다시 복원되었다고 하던데요. 설마 안도를 신성화하려고 이런 짓을 하지는 않았겠죠? 직접 스미요시 주택을 찾아가 보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 사진과 구글 스트리트 뷰를 보고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작아서 잘 눈에 안 띌 수도 있었겠네요. 1층에 들어와 중간 중정을 바라본 것입니다. 실제로 가보지 않아서 스케일감이 없는데 느낌상으로는 한국 48평 아파트 거실보다 주택의 폭이 넓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 반대쪽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만일 저 가운데 브릿지가 없었다면 느낌이 많이 달랐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스미요시의 브릿지 느낌을 그대로 살린 것이 바로 제주도 본태 미술관의 브릿지입니다. 계단의 위치나 브릿지의 모양이 정말 비슷하죠? 스미요시 1층 부엌입니다. 정말 단촐하네요. 이 집은 미니멀리즘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많이 불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브릿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햇빛이 내부 중정 공간으로 들어와 빛과 그림자를 만들며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효과가 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아마 중정의 높이가 2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본태 미술관 브릿지를 2층에서 본 것입니다. 그냥 스미요시 브릿지를 크게 만들고 위 공간이 오픈 안 된 것만 다르고 정말 비슷하죠? 원래 안도는 자기 작품을 레퍼런스로 잘 사용합니다. 자기가 자기 거 베끼는 것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스미요시의 2층 방입니다. 정확히 어느 쪽의 향해 있는 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까 전 방의 반대쪽인 것 같습니다. 빌트인 퍼니처로 내부를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미술관에서 산다는 기분으로 미니멀리즘적인 삶을 추구해야지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도의 작품을 다루는 첫 컨텐츠라서 이것저것 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안도는 확실히 그 이전 다루었던 마키와 쿠로카와 다니구치 등의 2세대 일본 현대 건축가들과는 다르게 탕케 켄초의 사무실에도 일하지 않았고 도쿄대학 건축학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축을 독학으로 해서 지금 일본을 넘어 21세기 전 세계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된 것은 정말 대단하지요. 안도의 작품 중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초기의 작품은 바로 이 토미시마 하우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거리를 걷다 보면 이와 비슷한 건물들을 가끔 마주치기도 하는데요. 그냥 집 가운데에 천창을 둔 이 토미시마 주택의 내부 공간은 천창만 빼면 은근히 스미시오 주택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야마구치 주택도 내부 공간에 은근히 스미시오 주택과 마찬가지로 내부 브릿지가 있죠. 다만 이 역시도 중간 공간을 오픈하지 않은 것만은 빼고요. 안도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작품을 잘 베낍니다. 하지만 그냥 베끼지 않고 조금씩 발전시키지요. 그래서 결국 토미시마와 야마구치 주택이 있었기에 안도에게 첫 명성을 안겨준 시미유시 주택이 탄생한 것입니다. 안도는 정말 많은 건축 작품을 했고 또 자신의 작품들을 리스토화해서 스스로 홍보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아마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서 안도만큼 많은 건축 작품들을 설계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건축 홍보를 위해서 알린 건축가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도의 건축가로서의 재능 이상으로 그의 열정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하지만 이 일을 모두 안도 혼자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도의 성이 다른 두 친형제는 안도가 처음 건축을 시작했을 때 음으로나 양으로나 많은 도움을 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말은 안도가 완전한 흙수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도의 대단함이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도는 건축을 보러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일본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초기작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외에 건축 전시회를 가져서 자신의 작품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 첫 전시가 1978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안도가 건축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부터가 아니라 해외에서부터 도리어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요 이토입니다.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여 1978년 같은 해에 일본의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서 미국에서 순회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안도는 많은 일본 젊은 건축가들과 인맥이 이어졌고 그 끈이 토요 이토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제가 본 토요의 작품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명상의 숲 장례식 홀입니다. 안도는 자신의 작품인 현재 기요스미 주택을 불리고 있는 아즈마 하우스와 로즈 가든을 보여주면서 동갑내기인 토요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토요와 안도는 좋은 동료로서 일본 현대 건축을 이끄는 두 축이 됩니다. 아참, 토요 이토가 태어난 도시가 서울입니다. 가끔 이런 사실들이 다시금 우리들이 일본에게 강제 지배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기억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네요.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토요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을 넘어 세계 건축을 이끌고 있는 사나이 세지마 가즈요입니다. 그런데 세지마는 도쿄대가 아닌 일본 여자대학을 나왔더군요.
그의 파트너인 니시자와 류에도 도쿄대가 아닌 요코하마 국립대학을 나왔습니다. 역시 제가 최근에 본 사나이 작품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오사카 예술대학 아트사이언스 학과동입니다. 토요는 탄케 켄초의 사무실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도쿄대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무학인 안도를 인정하고 학교 출신에 상관없이 세지마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커나가는데 그 출발이 되어준 것을 보면 21세기 일본 현대 건축을 이끄는 건축가들 중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토요 이토가 아닌가 합니다. 안도 다다오는 절대 혼자서 성공을 거머쥔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의 가족과 동료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가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데에는 그의 개인적인 능력과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 작품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안도의 작품 중 가장 최근작일 것입니다. 바로 부처의 언덕입니다. 멋집니다. 이 작품. 안도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활동하는 건축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몇 없습니다. 그래서 안도가 있는 일본 건축계가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도와 같은 건축가가 나와서 건축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함께 이끌고 한국 현대 건축의 미래를 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관서, 그러니까 일본의 긴키 지역에서 빌린 렌트카는 마츠다 데이오였습니다. 한 1300cc 정도의 차인데 한국의 아반떼보다는 작습니다. 그래도 마츠다는 제가 물어본 일본 차 중에서 개인적으로 토요타보다는 달릴 맛이 나는 차입니다. 그래도 엔진이 1300cc밖에는 안 되지만요. 아참, 일본 렌트카 비용은 생각보다 싼데 일본 고속도로 통행료가 거의 자동차 렌트카 비용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본에서 렌트를 하실 것이면 기간으로 대폭 할인되는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사시고 운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만에 건축 콘텐츠를 다시 시작하니 말만 많고 실제로 제가 답사한 사진은 많이 못 보여드렸네요. 그건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것이니 다음 콘텐츠인 안도의 무료교회부터는 제대로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앞에이었습니다.